금년 봄에는 비가 자주 내립니다. 노지에 있는 이 블루베리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번 물을 주었습니다. 거의 물을 줄만 하면은 비가 한 번씩 내려서 나무들 수세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반대로 하우스, 가온하우스나 무가온 하우스에서 블루베리 재배하시는 분들은 금년에 피해가 상당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온 현상,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모든 하우스에서 이렇게 재배 중인 딸기라든가 기타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수확량도 감소할 뿐더러 품질이 좋지 않아서 농민들 수입이 별로라 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지금부터 전부 고창 기준으로 해서 40일이면 수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40일 동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연면 시비는 몇 번 할 것이며, 또한 관주의 비료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공판장에서 지금 맛이 없는 품종들은 이미 도태되기 시작한다 합니다. 맛이 좋은 품종들은 고객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직접 농가에 전화를 해서 너무 맛이 좋다고 하면서 직접 직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통 1kg에 경매 가격이 좋은 것들은 지금 56,000원, 4만원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직거래를 했을 경우에 거의 6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블루베리를 좋아하시는 고객들이 이제는 농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맛을 찾아서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블루베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특히 드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서 고객들에게 좋아하지 않는 품종은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객들이 좋아하는, 특히 크고 달고 단단하고, 특히 이 저장성이 좋지 않은 것들은, 특히 이런 경매 시장에서, 서울 가락동에서도 아무리 열매가 크고 달더라도 저장성이 좋지 않은 것들은 도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농가분들이 명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지난 과거에서 농가들이 돈을 못 벌었지만, 지금부터는 이 명품 블루베리를 만들어서 제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전 기존 관행농법처럼 우리 복합이나 좀 주고 다른 것을 일체 안 주면은 주고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특히 일조량이 적을 경우에는 당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한 저장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관주, 특히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유형의 비료를 다 주었을 것입니다. 완효성 비료부터 해서 복합이나 유박이나 여러 가지 비료를 줬는데, 이제는 거의 수정이 90% 이상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잎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잎이 축축 치고 나와야 됩니다. 잎이 없는 열매들은 절대 좋은 열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주로 화학비료 대신에 우리가 만든 액비라든가 미생물 제제, 그런 액비, 그 다음에 아미노산 계통, 특히 아미노산 계통을 꾸준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뿌리들이 겨울잠을 자고 나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뿌리의 힘을 키워주려면은 특히 아미노산 계통을 관주를 해주시고, 또한 이런
줄기라든가 잎 이런 것을 관리하려면은 지금부터 칼슘, 마그네슘, 붕수가 들어있는 진짜 캔마을 같은 그런 제품을 주기적으로 연면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차 비대 후에 2차 비대기 때 열매들이 크고 달고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냥 한 번 비료 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관주와 연면살포 병행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는 이제 열매 속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 메도우락 같은 경우는 이 하우스나 노지에서도 보면은 수정률이 좀 떨어집니다. 수정을 하고 나서 보면은 분명히 꽃은 8개가 분명히 피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열매들이 4개도 있고 5개도 있고 3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메도우락 같은 경우는 긴 가지에서 열매를 단 후에 나중에 이제 착과 수정된 후에 그때 이제 확인하시고 열매 섭기를 하시면 수확량을 일정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전부 고창 기준으로 이제 40일 남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제 관주 또 연면 시비 계획을 세우셔서 일주일 간격이면 예를 들어서 같은 비료 특히 영양제를 또 동일하게 줄 것이 아니라 오늘은 A라는 예를 들어서 영양제를 주면 다음에는 B라는 돌아가면서 주어야 이 뿌리가 흡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지금 영양 간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제 바빠서 아직 해주지 않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이 날씨가 주기적으로 비가 적절하게 와서 현재 상태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여러 종류의 액비를 이제 꾸준히 관주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연면살포 금년에도 일조량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캔마그라든가 그 다음에 이 광합성 제가 금년에 처음 시도한 이 광합성입니다. 이 날씨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광합성이 안 되면은 나중에 열매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광합성 촉진제 썸모아 이거를 연면살포를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특히 이제 이 메도우락이 이제 금년에 이제 전국 저기 밑에서 경상도에서부터 우지방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가 이제 출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금년 계기로 해서 아마 이 메도우락이 예전에 듀크 대체 품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냐 없냐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냉이 피해도 전혀 없고 또한 현재까지 비가 자주 내려서 지금 이 줄기 지금 잎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0일 동안 관주 및 연면 시비를 잘해서 금년에 최고 좋은 이 메도우락 당도 이 저장성은 좋기 때문에 이제 당도를 최고로 한번 올려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메도우락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은 아마 이제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3번, 많으면 3번, 적게는 2번 정도 특히 이 메도우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을 금년 한 6월 말까지만 보셔도 이 메도우락이 어떤 품종인가 맛이라든가 저장성이라든가 아마 종합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좋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40일 관주 어떤 영양제 어떤 비료를 쓸 것인가 또 연면시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종류의 연면시비를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면 금년에 다른 품종에 비해서 아마 굉장히 전 좋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수정이 돼서 열매들이 이제 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농 계획 앞으로 40일 동안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금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